자, 집합입니다. 집합이라고 하는 단원인데, 자, 집합이 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 언제 써? 수업 시간 중에. 수학 시간에 써? 체육 시간에 쓰지 않아? 집합. 그치? 뭐하라는 뜻이야? 모이라는 뜻이지. 그런데 봐봐. 우리가 운동장에 우리가 이제 학교를 이제 처음 입학을 할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이제 요즘은 운동장에서 모이진 않잖아. 근데 강당 이런 데서 모일 텐데 만약에 운동장에 전교생들이 다 있었어. 1학년,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었어. 우리가 이제 1학년 입학을 하니까.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집합 이러는 거야. 그러면 막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모일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운동장이 이렇게 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이 모두 다 체육을 하는 상황이었어. 근데 어수선하게 막 몰려있는 거야. 그런데 저쪽에서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집합 이랬어. 그럼 약간 눈치 보지 않아? 나는 1학년인데 저 2학년이나 3학년 쌤인가? 우리 쌤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사람을 보고서 어느 정도 특정하려고 하겠지. 그런데 만약에 정말 생뚱맞게 모르는 사람이 와서 1, 2, 3학년 모두 집합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다 집합을 하지. 왜? 특정했잖아. 대상을 특정했으니까 그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일단 모이는 거야. 그치? 맞지? 자, 집합은 바로 어떤 기준이나 어떤 기준이 가장 맞죠. 어떤 기준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형용사야. 형용사가 뭐야? 꾸며주는 거지. 그치? 꾸며주는 건 안 돼. 자, 왜냐면은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 단어들은 상대적이거든. 상대적도 표현이 이상해. 좀 주관적이기도 한 거야. 예를 들어 봐봐. 예쁜 꽃들의 모임이야. 아니 내가 할미꽃이 예쁘다는데 아니야 할미꽃은 안 예뻐 이럴 수는 없잖아. 나쁜 사람의 모임이야. 나는 이 사람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막 싸움만 나는 거야. 맞지? 그치? 자, 그래서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그 모임에 모임 이름이 있을 거고 그 모임 구성원이 존재를 할 거 아니야. 그 모임의 이름 형태를 보통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모임의 구성원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원소는 소문자를 보통 사용을 하고요. 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은 일반적으로 대문자들을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집합 A가 자 읽을 때 뭐라고? 쌤이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는 라지 A 이런 식으로 많이 읽었었어. 그지? 근데 지금은 단원이 전혀 다른 거야. 뭐가? 집합 A가 원소 A를 포함을 하냐 안 하냐의 여부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포함을 한다면 어쨌건 간에 집합 A 쪽이 더 범위가 크다는 거잖아. 이 영역들을 다 품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포함 관계를 할 때는 입을 벌리는 쪽으로 이렇게 둥근 기호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원소를 포함을 할 때는 가운데 선을 하나 더 그려줄 거야. 그래서 자, 무슨 뜻인 거야? 원소 A가 집합 A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포함이 안 되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기호처럼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찍 그어서 정리까지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표기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 없지. 솔직히 이 정도 레벨로 가. 그러니까 괜히 어렵지 않다고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럼 나중에 하면 되죠. 뒤에 단어는 이게 없으면 안 돼. 또 그래서 연결되는 단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잖아. 전에 내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떤 어머님이 우리 반에서 얘기했나? 어떤 어머님이 거기 1단원도 쉬워서 쉬운 게 어딨어. 우리 반에서 했지. 그치?
아니 쉽고 어려운 게 어딨어. 문제에 따라 다른 거지. 그건 단원의 내용이 쉽고 어려운 거 어딨어. 물론 있어. 어느 정도의 차는 내용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는. 근데 뭐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천재들이야 우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붙들고 가자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할 때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 오케이? 참고로 그렇다. 예전에는 그렇게도 해봤어. 쌤은 여러분들이 끝나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모든 수업에 대한 개념이 솔직히 나는 책이 없어도 가능하거든. 나는. 근데 책이 없이도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들을 써주는 것 형태들도 문제들도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해. 내가 대충 내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겠지만 그러면서 쌤은 어차피 이 수업 내용들이 솔직히 다 똑같아.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특강으로 먼저 본다고 해가지고 이 수업을 굳이 바꿔도 봤어. 왜냐면은 내가 수업에서 하면서 내용에서 약간의 좀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그거를 나중에 또 어차피 하니까 여기서 재미없게 그것도 웃기잖아. 근데 그냥 재밌게 듣는 게 맞는 것 같아. 똑같이 여러 번 앵무새처럼 내가 반복을 하고 어차피 기억도 못하잖아. 까놓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더더욱 한 자리 생각해. 어렵지 않지 분명히. 그치? 자 그럼 봐봐요. 이러한 집합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하나, 바로 원소 나열법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가 표현을 해줄 건데, 자, 어떻게 할 거야? 원소를 나열하는 거야. 어렵게 받아들일 거 없어. 원소를 나열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직접 써내려가면 돼. 좀 이따 보여줄게요. 무엇을?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야. 단어 자체들이 다 어렵진 않지. 그리고 마지막 벤 다이어그램. 뭐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됐어요? 참고로 벤이 사람 이름이야. 그냥 이름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원래는 소개를 잘 안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쌤도 수학과 출신이니까 수학사라는 거를 배워. 수학의 약간 역사를 딱 배우면서 사람들이 인물들이 막 나오잖아. 근데 갑자기 벤이 나오는 거야. 설마 저 벤 다이어그램에 벤인데 맞는 거야? 없죠. 얼마나 멋있지 않아? 자기 이름을 딴 무언가의 식이 있다는 것은. 아래쪽은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매우 쉽습니다. 오케이? 자, 433번입니다. 자, 10보다 작은 짝수 뭐가 있어? 6, 8, 요 정도가 되겠지. 자, 한 번 더 2번. 6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래. 그럼 뭐가 있어? 1, 2, 3, 6. 키가 큰 축구 선수. 아니 얘는 얘보다 클 거고 얘는 얘보다 클 거고. 그치? 안 되겠지? 5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사계절의 모임. 여름, 가을, 끝. 딱 요런 리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지?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7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의 집합을 A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뭐라고? 7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 누가 있어? 1, 3, 5 정도가 되겠지. 그때 집합 A라고 했을 때 포함되는 걸 0이 그 집합 A에 포함이 되진 않잖아. 그러니까 답은 뭐 2번이겠지. 뭐 더 길게 얘기하고 싶어도 길게 얘기할 게 없지. 그지? 근데 대부분 근데 왜 틀리냐면은 이쪽 단원들에서 틀리는 이유는 단 하나야. 제대로 안 읽어. 습관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런 거 쉬운 거 할 때 연습을 해줘야 되는 게 안 틀려야 돼. 틀렸잖아.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가장 높은 확률로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습관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거. 자, 다시 볼게요. 440번 이번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집합 A를 조건 제시법으로. 자, 일단은 여기에는 그림이 있어, 그지?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4, 8, 12, 16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럼 1번은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자, 이렇게 해서 짝대기를 우리는 바라고 했습니다. 바. 근데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할게. 집합 A의 원소는, 잘 들어. 집합 A의 원소는 그냥 이 앞에야, 무조건. 얘가 어떻게 생겼어도 상관이 없어. 무조건 걔를 읽어주면 돼. 집합 A의 원소는 뭐인 거야? 1번은 X인 거야. 그리고 뒤에 X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야. X는 뭐래? 8의 양의 약수래. 자, 그런데 이런 형태들, 뭘 줬어, 우리한테? 원소 X의 조건을 준 거야. 됐죠? 이 원소 X의 조건을 준 어떤 상태인 거야? 조건 제시법입니다. 자, 조건 제시법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무엇으로 항상 바꿔줄 수 있다?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줄 수 있다. 다시 한번 8의 양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원소를 직접 나열하면 뭐가 있어? 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1, 2, 4, 8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이런 식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자, 5번 바로 가볼게. 5번. 집합 A가 뭐래? X. 원소가 X야. X는 20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 뭐가 있어? 4, 8, 12, 16. 20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컷. 됐지. 됐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원소 나열법이 나와 있는 문제는 조건 제시법으로 바꾸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 조건 제시법이 나와 있는 문제는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주면 돼.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원소 나열법을 이렇게 썼어.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이거는 원소가 X일 때 X가 4 이하의 자연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맞지? 근데 누군가는 5 미만의 자연수라고 할 수도 있어. 누군가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정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져 있는 원소를, 물론 이제 가장 합리적인 형태는 첫 번째 줄인 건 나도 알지, 우리도. 그런데 합리적인 것만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원소나열법이 나오면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오면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는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원소나열법으로 나와 있는 거를 조건제시법으로 바꿀 이유는 대부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그렇게 물어보면 해줘야 되니까 보기가 있으니까 그대로 바꾸면 되겠지만, 우리가 바꿔서 사용하게 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빨리 바꿔주는 것만 해결하시면 돼. 자, 알고 있겠지만 쌤이 고1 수업, 공동수학 1 하면서는 계속 필기 부분을 계속 신경을 쓰잖아. 지금 보면은 이 아직 여유가 있을 때니까 많이 쓰셔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 다시 한번 원소나열법이 있고 조건제시법이 존재한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됐는데, 그런데 봐봐. 현재 주어진 문제는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다 조건제시법, 그리고 여기는 원소나열법이지. 근데 원소나열법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너무 좋지 않아? 원소나열법 왜? 그냥 다 보이잖아. 근데 원소를 쭉 나열하면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야. 왜? 끝이 없을 수 있어. 어떤 집합은 2, 4, 6까지만 딱 해서 얼마나 좋아. 뭐 이거 3개 설명하는데 6 이하의 짝수 뭐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원소가 2, 4, 6이다. 끝. 됐지? 딱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런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끝이 없는 집합이 존재해. 원소의 개수가 끝이 없는 집합이 존재할 거고 끝이 있는 집합이 존재할 거야. 맞지? 여기서 그러면은 기준을 이렇게 세자.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셀 수 없으면 무한집합으로 분류를 하자. 근데 1번 셀 수 있어? 왜 못 세? 뒤에. 그러니까 왜 못 세? 너무 많아서야. 맞지? 자, 셀 수 없는 이유는 무수히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1번은 뭐 보나마나 무한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 됐어요? 자, 그럼 2번도 한번 그대로 정리를 해볼까? 즉 2번의 원소는 x고 x는 자연수라고 할 수 있겠지. 자연수는 1, 2, 3 떼레레레랭 뭐 끝이 없이 갈 수 있으니까 얘도 무한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번에 3번입니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누구? 자연수래. 뭐가 있어? 없지 않아? 얘들아, 이거 되게 이런 데가 되게 중요해.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생각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요 정도 시기니까 좀 얘기해볼 범직한 게, 쌤 솔직히 나는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나는 실제로 공부를 그냥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 쌤네 엄마 아빠는 되게 바쁘시고 막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2학년쯤 되니까 중1 때는 안 그랬는데 중2쯤 되니까 친구들이 다 학원 다니니까 나도 학원 가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왕이면 뭐 그냥 친구들 이렇게 다니는데 같이 갔어. 이렇게 갔는데 그때쯤부터 그냥 공부를 알려주신 분이 선생님 중에 이렇게 계신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나도 수업 스타일 보면 알겠지만 수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공부를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을 좀 갖잖아. 보면은 이걸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일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더 땡겨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볼 때도 문제 풀 때도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거든. 그런데 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수학은 우물쭈물하면 마이너스야. 모르는 건 빵점인데, 그런 퀴즈 알지? 자기가 말했는데 틀리면 음수야, 마이너스야. 근데 맞으면 플러스인데 대답을 안 하면 0점이야. 그럼 사람들은 다들 마이너스를 안 하기 위해 0을 그러니까 0을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지거든. 근데 이게 수학은 진짜 더 바닥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틀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0도 그냥 혼자 생각은 하잖아.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우물쭈물하다가 답이 딱 나왔어. 맞아, 내 생각이 맞았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배 터져야 돼. 그리고 그 수업에서 주도적으로 가져야 돼. 나도 보면 알겠지만 물어볼 때 한 명한테만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얘기를 들으려고 하잖아, 많이들. 나는 인원수가 많아져도 똑같아. 당연히 뭐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소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는지 모르는지 알려면은. 근데 자, 다시 봐봐.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자연수. 이거 지금 여러분이 이거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거에서 많이 헷갈려들 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한 거야.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는지만 본인 생각을 뒷받침해주면은 대답을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확인하고 싶지 않아? 없어. 자연수가 1, 2, 3, 4 이렇게 끊어지는 수인데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없지. 당연히. 충분히 대답이 되지. 근데 확실하게 어필을 하라는 거야. 쌤 얘기는. 자, 없지. 그럼 내가 지금 중괄호 안에다가 잠깐만, 내가 하나 표시를 안 했네. 집합의 원소를 표현을 할 때는 집합은, 왜냐면 집합 이름을 써야 되니까 원소를 자리하게 할 때는 무조건 중괄호를 써주는 게 기준입니다. 원소는 어디다 쓴다? 중괄호 안에다가 쓸 거야. 근데 여기다가 중괄호를 벌려놨는데 쓸 게 있어? 그럼 그대로 냅둬야지 뭐. 안에 원소가 있어? 없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공집합. 빌공짜야, 빌공짜. 한자에서. 자, 무슨 뜻이야? 원소가 한 개도 없는 집합입니다. 자, 얘는 좀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문양도 있어. 바로 동그라미 땡. 됐어요?
이게 공집합 표시입니다. 무슨 뜻이야? 즉 원소가 하나도 없음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중괄호를 양쪽에다가 배치하시면 돼. 그러면 질문. 이 공집합은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유한? 왜? 무한 셀수 무수 이하는 수인데 무한은 수가 없어서 자, 봐봐. 거의 맞아. 봐봐. 일단 그래서 쌤이 무한집합 얘기를 그렇게 해놓은 거야. 무한집합은 셀 수 없어. 왜? 원소가 너무 많아서 못 세는 거야. 여기는 뭐가 많아? 없잖아. 그러니까 샜는데 원소가 0개인 거야. 원소가 0개야. 샜잖아. 샜는데 카운트가 그냥 제로였을 뿐이라는 거야. 됐어? 우리는 0이라는 수에 대해서 항상 뭐가 안 된다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갖거든. 왜냐면 계산 자체가 실행이 안 됐으니까. 근데 계산된 결과가 0이 찍힌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당연히 유한집합입니다.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4의 배수. 뭐가 개수가 한 24개 뭐 이렇게 있겠지만 4, 2, 4, 4, 2, 8, 4, 3, 12, 4, 4, 16 해서 96까지 딱 유한계가 존재하겠죠. 여기도. 됐나요? 7보다 큰 홀수는 끝은 없겠지. 그래서 그대로 무한집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3번,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다시 볼게요. 자, 잘 봐. 집합 A의 원소는 X인 거야. 근데 그 X가 뭐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인 거야. 그 만족하는 해가 뭐가 있어? 0 있고 1 있죠. 두 개 말고는 없지. 1은 중근이지만 뭐 더 표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고.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 읽어보면 N A 무슨 뜻이야? 써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에 집합 B는 어떻게 쓰여있나 봤더니 자, 보이죠? 집합 B의 원소는 뭐야? 여기도 X야. 자, X는 뭐야? K분의 8이야. 근데 X랑 K는 둘 다 자연수래. 자, 여기서 이 진짜 눈치 게임이야. 자연수라고 하는 키워드가 여러분들이 이제 딱 내년도 이맘때쯤이면 이 얘기가 요 정도 딱 내년도 딱 12달 지나면은 그때쯤이면은 이 얘기가 다 쓰이고 있을 정도의 시간이거든. 딱 지금쯤이면은. 근데 그 전에 빨리 적응을 해야 돼.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읽었는데 자연수가 나왔어. 근데 아직도 좀 아쉬운 거는 한글을 끝에까지 아직도 여전히 안 읽는다는 거지. 그게 좀 아쉬운 거지만 어쨌건 간에 자연수라는 키워드가 나왔어. 그럼 우리 뭐를 해줘야 돼? 자연수니까 1, 2, 3, 4, 5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 자, 넣는 거야. K가 1이면 X가 뭐가 돼? 2면? 3이면? 그럼 자연수가 아니잖아. 4면? 5면 자연수가 아니지. 8이 들어가면? 됐어요? 그래서 만족하는 K와 X 값에 대한 값은 뭐가 돼? 몇 개가 돼? 만족하는 X 나올 수 있는 X의 원소가 뭐가 돼? 1, 2, 4, 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4개야.
그래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2개 더해주면 총 6개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학용품을 좀 한번 예를 들어보자. 집합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자, 가방이라는 집합이 있어. 그치? 그 안에는 필통이라는 원소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필통은 또 다른 원소들을 품고 있잖아. 그치? 어떤? 볼펜, 샤프, 지우개 등등의 원소들을 또한 포함하는 관계가 될 수 있지. 자, 마찬가지야. 학교가 있어. 그러면 학년이라는 집합이 있을 거고, 그 집합 안에는 1반, 2반, 3반이라는 또 집합이 있을 거고, 1반 안에는 학생들이라는 원소가 존재를 하겠지. 즉,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어떤 원소가 집합 A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를 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어떤 집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간의 포함 관계도 가능하고,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원소를 포함할 때 한 줄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집합끼리의 포함 관계일 때는 여기 안에 가운데 선을 없애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금방 적응해.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그럼 그대로 봐봐. 집합 A의 원소는 뭐야? A, B, C, D 딱 4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야. 원소 A가 집합 A에 포함이 되잖아. 맞지? 맞죠? 자, 그런데 봐봐. 니에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야. 물론 원소 B가 집합 A에 포함이 되는 건 맞는데, 이 기호는 언제 쓰자고? 원소끼리 포함을 할 때 쓰자. 아니, 집합끼리 포함을 할 때 쓰자고.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 디귿이 왼쪽이 뭐야? 바로 원소가 C인 집합이야. 그런데 다시 한번 중괄호가 써있으니까 집합인 건 맞지. 근데 가운데 기호가 뭐야? 원소끼리 포함할 때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 집합에 대해서 이 집합 A는 포함이 되는 게 맞나요? 이건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리을 뭐예요? 어떤 거야? 원소를 A, B, C로 가지고 있는 집합은 집합 A에 포함이 된다.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봐봐. 미음. 원소가 A, B, C, D. 나 자기 자신인데? 그치? 그치? 그럼 같은 거 아니야? 포함된다는 건 안에 같다는 표시도 포함이 돼. 그래서 이것까지도 오케이야.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자기의 의견들이 존재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집합의 특성이야, 그냥. 오케이? 집합의 특성인 것 뿐인 거야. 이거 충분히 이해될까? A, B, C, D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A, B, C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포함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이거 씁니다. 자, 배울 개념은 끝났어, 사실상. 자, 그럼 그대로 보이는 걸 쫓아가보자고. 자, 집합 B의 원소가 뭐야?
XY죠. 그지? 집합 B의 원소는 XY입니다. 됐어요? 근데 X가 뭐야? 쓸게. X는 집합 A의 원소인 거야. 그럼 Y는 뭐라고 써 있는 거야? Y는 똑같이 집합 A의 원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보이는 그대로 XY 하나씩 한번 뽑아봐. 집합 A의 원소라며. 여기 지금 네모 박스 치는 거에서 답은 되잖아. XY 뭐뭐 뽑아볼까? 어차피 우리는 집합 B의 원소는 XY잖아. 그치? 하나씩만 뽑아보자고. 뭐뭐 뽑아볼까? 몇 배? 자, 그런데 우리는 단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우리 조만간 본 수업 시간에서 나갈 내용이거든. 조만간 하나, 둘, 조만간 지금 경우의 수라는 파트에서 나갈 내용인데 딱 하나만 기억해. 하나도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순서인 맨 왼쪽에서 정렬시켜서 하라는 거야. 그럼 XY 뭐뭐 선택해볼까? 0, 1. 그럼 00은 안 돼. 안 돼. 돼. 봐봐. 둘이 같으면 안 된다는 표시는 없잖아. 근데 하나 기억해줘. 아니 선생님 근데 달라야 된다는 뜻도 없잖아요. 그 말이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대답이지. 왜냐면은 처음에 0일이라고 부르려고 했던 친구가 0일이라고 원래 부른 여기서 원소 하나 여기서 하나 선택하면은 다르게 선택하는 건 기본인 거잖아. 그런데 같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으니까 같아도 되는 게 추가가 되는 거야. 그건 기억하셔야 돼. 따로 그냥 X가 집합 A의 원소라고 했고 Y가 집합 A의 원소라고 한 것 뿐인 거지 서로가 각각 집합 A의 원소들인 것 뿐인 거지 다른 얘기는 없었어. 그럼 그대로 0, 0 XY가 뭐가 돼? 0, 1 0, 2 1, 0 1, 1 1, 2 2, 0 2, 1 2 어차피 2랑 0은 다 있었으니까 됐고 그럼 나오는 XY의 원소 집합 B의 원소가 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0 되고 1 되고 2 되고 4까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들도 그리 어려운 단원들은 솔직히 나도 아니라는 걸 알고 그게 어렵진 않아. 지금 하고 있는 부등식 여기 쪽 라인만 조금 어려운 거지. 그런데 이쪽은 다루는 도구가 되게 큼직큼직해. 예전에 얘기했잖아. 중1 때부터 나는 배웠다니까. 똑같은 거 배운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문자 A, B, C, D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될 법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지.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집합 C의 원소로 가봅시다. 똑같이 여기도 집합 C의 원소는 일단 뭐야? X 더하기 2Y야. 근데 X가 집합 A의 원소, Y가 집합 A의 원소니까 그대로 똑같이 0, 0 들어가면은 0, 0, 1 들어가면은 그대로 2. 맞지? 0, 2 들어가면은 그대로 4. 맞지? 똑같이 집어넣는 거야. 1, 0 들어가면은 1, 1, 1 들어가면은 3, 1, 2 들어가면은 5. 됐어요? 2, 0 들어가면은 2, 2, 1 들어가면은 4, 2, 2 들어갔더니 6까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합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 집합 C가 집합 B를 포함하면서 그 다음에 집합 A는 그 안에 포함이 되니까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집합의 포함 관계 똑같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된다. 집합 A가 집합 B를 포함한대. 그치? 근데 지금 안쪽에 보니까 각 집합 A의 원소와 집합 B의 원소들을 부등식으로 표현을 했고, 부등식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는 뭐 해줘야 돼? 수직선에 표시해 주시면 돼. 우리 얼마 전에 했던 단어 맞지? 그치? 얼마 전에 했던 거 맞지? 자, 그럼 집합 B의 원소 어떻게 그려? 0을 포함하지 않고 3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색칠 안 하기. 맞지? 근데 우리는 집합 A가 얘를 포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양이 우리가 대충 그리더라도 색칠할 거 딱 그려주고 여기 또 딱 그려주고 이렇게는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최소. 그치? 그럼 어때야 돼? 이 관계에서 A가 0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작다지. 자, 질문. 포함을 해야 돼, 파란색이. 같아도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돼? 같아도 되지. 봐봐. 포함 관계에서 중요한 거. 이거 얼마 전에 했던 거 맞지? 근데 봐봐. 네 가지의 경우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 딱 이렇게 네 가지만 존재를 하는 거야. 네 가지만. 네 가지 말고는 있을 수 없잖아. 빈거, 찬거, 빈거, 찬거. 맞지? 근데 봐봐.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안쪽에 있어야 되는 놈이 바깥에 있는 자기의 보호 영역보다 더 많을 때가 문제인 거야. 근데 우리는 얘가 튀어나가 있는 걸 묻지는 않아. 맞지?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자기 자리가 그 자리가 똑같이 다 가지고 가. 그러면은 얘가 넘어가는 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같아지는 것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쪽에 있는 그 체크된 범위가 바깥쪽에 포함하고 있는 범위의 친구보다 많지만 않으면 같은 건 되는 거야. 그럼 둘 다 포함을 하고 있어. 그럼 상관이 없지 않아? 요거 이해돼? 되나? 그럼 이건 충분히 되지. 아니 안쪽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두 번째 있는 유형을 왜 쉽게 이해를 하냐면은 바깥쪽이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개념이거든 대부분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얘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얘를. 근데 봐봐, 얘네들은 환경이 똑같지 않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넘어가 있는 걸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야. 근데 너 나만 안 넘어가면 돼 라고 얘기했어. 근데 얘가 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상관이 없지 않냐는 거지. 자, 그래서 봐봐, 안 되는 건 이거 하나야. 응? 안 되는 건 티가 나. 그러니까 쌤이 같아도 돼 안 돼를 물어봤어. 만약에 같아도 돼 안 돼를 물어봤어. 근데 안쪽에 있는 녀석은 그 자리를 포함을 하는데 바깥쪽에 있는 녀석은 그 자리를 포함 안 해. 근데 걔네들이 만약에 같아버리면은 안쪽이 더 많이 가져왔잖아. 그 자리 하나를 더. 그것만 패스하면 돼. 자, 똑같지 지난번에 했던 거야. 그래서 쌤이 얘기를 하는 거야. 공통수학 2나 공통수학 1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조차도 우리는 뭐를 하고 있는 거야? 공통수학 1에서의 중요성을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좀 잔소리를 하면은 그걸 들고 가는 숙제들이 너무 많은데, 바쁘지 당연히. 학교 가면은 뭐 학교 시간이 막 엄청 쌤 때처럼, 쌤이 고등학교 다닐 때처럼 너희가 뭐 시간이 막 엄청나게 쓰여서 야자하는 시대도 아니고, 솔직히 빨리 끝나는 친구면은 뭐 중학교 때 정도의 수준으로 다들 끝나니까 뭐 중학교 때 돌아다니는 거 알잖아. 고등학생은 지나가잖아. 나갈 때 방과후 안 하고 이러면 일찍 가거든. 근데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수학만 하긴 하지만 이렇게 대학을 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요즘은 한 번만 실패해도 가기가 힘들어. 좋은 데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잖아. 다들 그러잖아. 이게 내 생각이지만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애들은 거의 없거든. 근데 간호사는 좀 있어. 근데 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간호사가 물론 이제 너무 좋은 직업이고 너무 대단한 수련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간호사의 직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선택이 의사를 하려면 전교 1등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선택을 못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해보려고 하지는 않잖아. 방법은 많아 생각보다. 전교 1등만 의대를 가는 건 아니잖아. 실제로 그럼 의대를 갈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있어. 근데 그 영역에 들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깝다는 거야. 이런 거 하는 거야. 내신 문제 가지고서. 뭐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 공통수학도 막 진짜 야 이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들어 내내 하는 동안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야 이거 2학기 범위 그냥 다 내가 끝내놓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교재도 다 나가 있고. 근데 그만큼 이상을 잘 안 한다는 거지. 너무도 아쉽게. 어차피 1학기 범위임에도. 오케이.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 됐고 그럼 이쪽도 가볼까요? 3A 더하기 8보다도 똑같이 커야 되겠지? 당연히 같은 건 오케이. 그래서 바깥이 더 많은데 뭐 이거는 뭐 걱정할 이유가 없겠지. 그럼 A가 이거 있고 마오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만족하는 정수는 0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되겠지. 오케이? 조금 쉬는 시간을 더 주더라도 그냥 다이렉트로 쭉 갈게. 알겠죠? 나 이거 얘기했나? 이거 저기 빠졌다고? 저번에 니네 타임 때 내가 넘어지지 않았어? 이거 앞으로 가다가 내가 이거 탁 넘어져가지고 다 쏟지 않았어 한번? 우리 타임 때 아니었나? 아니야 내가 전날이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쓰던 약간 연두색 펜 하나 있거든. 맨날 쓰던 거. 내가 이거를 이게 블렌이라는 회사 아니 블렌이라는 펜인데 이게 나 좀 개인적으로 내가 손가락이 좀 길어서 그런지 난 좀 두툼한 펜을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또 웃긴 게 두툼한 심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얇아야 잘 써지지만 얇으면은 글씨가 되게 좀 쓰기가 좀 힘든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좀 두툼한데 약간 얄쌍 그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 이걸 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거의 1년 썼던 것 같아. 리필 심도 막 사놨어. 막 저기 뭐야 아트박스 갈 때마다 맨날 사거든. 한 두세 개씩 사오면은 나는 워낙 많이 쓰니까 막 때도 막 묻어있고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들어오다가 내가 이렇게 걸린 거야. 넘어지면서 이게 확 쏟아졌는데 여기 분필이랑 이런 게 있는 게 확 쏟아지면서 뭐가 땡을 굴려가지고 여기 사이로 들어간 거야. 쌤 여기 분필 떨어질 때마다 여기다 다 집어넣잖아. 근데 그거는 상관없는데 이게 들어갔는데 여기 안에 있어 지금도. 근데 내가 그래서 옷걸이 가지고 이거 옷걸이 가지고 한번 빼보려고 고생을 하다가 애들한테 이제 저걸 걸었지. 현상금을 야 나와서 이거 빼면은 5,000원 주겠다. 이게 가격이 한 4,000원 정도 하긴 하는데 솔직히 1,000원 가지고 하는 건 좀 웃기고 그래서 5,000원 주겠다. 진짜로 빼면 주려고 했지. 나도 어차피 사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간 김에 샀는데 확실히 이게 제일 좋다는 거 써가지고. 근데 여기 있는데 언제 빼냐? 자 많이 중요합니다. 자 많이 중요해요. 자 일단은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상황은 바꾸도록 합시다. 9의 양의 약수니까 139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때 우리는 뭐를 만들어내고 싶으냐면 집합 A에 포함되는 집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지? 자, 그럼 뭐가 있을까? 자, 이렇게 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딱 이걸 만들고 싶은 거야. X라는 집합이. 뭐가 들어가면 될까? 1, 3.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자, 단 하나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원소의 개수가 작은 것부터 하면 되는 거야. 지금 1, 3이라고 했는데 원소가 2개인 거지. 그거보다 작은 하나인 건 안 돼. 돼,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먼저 부르라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 그런데 원소가 0개인 원, 0개인 원소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됐어? 유한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 공집합. 그렇지? 공이 들어가는 말이 뭐 있을까? 비었다는 뜻의 공. 들어봤어? 그 빈칸을 공란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 뭐 있을까? 공이 들어가는 단어 뭐 있어? 그거는 그 공이 아니잖아. 이씨. 공으로 시작하는 말 뭐 있어? 공터도 마찬가지야. 비어있는 터인 거잖아. 그 비어있다라는 뜻의 공인 거야. 오케이? 공갈빵 들어봤어? 공갈빵? 그 보면 중국식 호떡이거든. 여기 가끔 가다 팔아.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겉에만 이제 꿀 발라져 있는 거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비어있는. 오케이?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다시 아무것도 없는 거. 무슨 집합? 공집합. 자, 하나 기억합시다. 자,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에 포함이 돼. 아무것도 안 가려. 무조건 포함이 돼. 그래서 첫 번째가 공집합이야. 됐어요? 그 다음 정확하게 원소가 1인 집합. 다음 원소가 3인 집합. 원소가 9인 집합까지. 맞지?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우리는 어떤 집합 X가 어떤 집합 A에 포함이 되는 상황을 표현을 해주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준다? 원소의 개수별로 세주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혼날 일이야. 자, 쌤이 결국 나중에는 64개까지 세어보는 걸 보여줄 거거든. 근데 시험 문제는 한 문제가 나와. 이번에 똑같아. 내가 64개를 세게 하는 게 목적이겠어? 그게 아니야. 근데 혼자서 세본 사람들은 이해가 돼. 근데 안 세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그냥 시험 문제 날릴 뿐인 거야. 안타깝게도. 자, 우리는 기억해줘. 포함되는 거에 대한 집합을 세줄 때는 원소의 개수별로.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지. 0개, 하나인 거. 2개인 건 뭐가 있을까? 또 1구야. 3구가 아니야. 1구야. 그래서 이거 조만간 다시 할 거야. 또 3구가 되겠지. 2개짜리 끝났지. 또 3개짜리. 그런데 주어진 문제에서 집합 X는 A 자기 자신은 아니어야 된대. 그러니까 얘를 패스하고 여기 있는 몇 개? 7개의 집합만 여기에서의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때 어떤 집합 A에 포함이 되는 집합 X를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부분집합이었던 거야. 근데 그 부분집합들 중에 자기 자신을 뺀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포함됐다는데 자기 자신을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맞으니까 좀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뺀 것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 먼저 해놓으십시오.
합시다. 자, 이번에는 뭐래? 두 집합 A와 B가 존재를 하는데 뭐라고 써져 있어? 집합 A랑 집합 B가 어떻대? 같대. 둘이 집합 자체가 똑같대. 야, 그럼 답이 대충 나오지 않아? A가 뭐여야 돼? B제곱 이거나 또는 B제곱 빼기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4는 뭐 아니면 뭐여야 돼? 마찬가지로 B제곱 아니면 B제곱 빼기 1이겠지. 그치? 그럼 B가 뭐여야 좋을까? 일단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B가 뭐면 될 것 같아? B가 2면 될 것 같지 않아? 그럼 B가 2가 됐을 때 얘가 4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 3이 되는 거니까 A가 뭐인 거야? 이게 다야. 어? 그래서 A가 3, B의 값이 2. 그래서 A 더하기 B가 뭐가 돼? 5가 되겠죠. 자, 이때 부분집합을 뭐 직접 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바로 2의 n제곱계가 됩니다. 이때 n이 뭐야? 이때 n은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128개라는 얘기는 2의 n제곱계가 128이라는 거고 128은 2의 몇 제곱? 7제곱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n 뭐가? 원소의 개수가 그래서 7개라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7개다. 자, 이때 아까 다시 얘기한 거 봐봐. 진부분집합은 뭐를 뺀다고 했어? 부분집합은 일단 어떤 집합 A의 부분집합은 집합 A에 포함되는 집합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진부분집합은 뭐 하나는 빼자. 자기 자신. 자기 자신. 그럼 간단해져. 집합 B의 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63개라며. 뭘 뺀 거야? 자기 자신 하나를 뺀 거 아니야?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였겠어? 64개였겠지. 그럼 집합 B의 부분집합은 똑같이 어떻게 구해? 2의 n제곱계로 구해줄 수 있겠고 이게 64가 된다는 거야. 그럼 m이 몇이면 돼? 6이면 되니까 6을 빼주면 되겠지. 지금은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공식이 2의 n제곱계 라고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시 이번에도 봐봐요. 472번. 자, 일단 집합 A가 조건제시법으로 나와져 있으니까 14의 약수면은 1, 2, 7, 14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뭐를 원한대? X가, 집합 X가 A에 포함이 되고 무슨 뜻이야? 부분집합 중. 근데 X가 A가 아닌 자기 자신은 아니래. 뭐야? 진부분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중에 뭐를? 이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1, 2, 7, 14의
부분집합 중. 그지? 2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며.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자, 다시 부분집합을 셀 때는 어떤 순서로 세자? 원소의 개수별. 근데 원소의 개수가 0개일 수 있어?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인 건 뭐가 돼? 2. 2개인 건? 또 3개인 건? 1, 2, 7. 또 1, 2, 14. 또 2, 7, 14. 끝났지? 4개짜린 게 1, 2, 7, 14가 나오는데 자기 자신을 뺐으니까 됐지. 몇 개야? 7개 나와. 한 번 더 얘기하시면 이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해 놓고 만들어 주는 게 우선. 자, 여기도 이제 풀어서 정리할 거 먼저 해보자고. 일단 집합 A의 원소는 가볍게 함께 3과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일단. 그리고 집합 B의 원소는 마3, 마2, 마1, 0, 1, 2, 3 이렇게 7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얘가 무슨 뜻이냐면 해볼게. 집합 B의 부분집합 중 집합 A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저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개념을 조금 넣어볼게. 만약에 내가 이 원소 A, B, C, D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볼게.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이 n제곱개야. 그리고 이때 n이 뭐야? 원소의 개수. 그래서 뭐가 돼야 돼? 16개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먼저 이해를 해보자. 자, 왜냐면 얘 지금 원소가 A, B, C, D인 집합에 포함이 되는 집합이려면 얘가 있냐 없냐, 얘가 있냐 없냐, 얘가 있냐 없냐, 얘가 있냐 없냐 아니야? 다 있으면 A, B, C인 거고 다 없으면 공집합인 거고. 그러니까 중2 때 배웠던 경우의 수가 A가 있냐 없냐니까 몇 가지의 경우? 두 가지. 그래서 2가 n번의 선택지가 있는 거야. 원소의 개수만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봐봐.
일단 A, B, C, D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개가 되는 거야. 세볼 수도 있겠지. 빠르게 해볼게. 공집합 원소 연계인 거 하나짜리 A, B, C, D. 두 개짜리 A, B, A, C, A, D, B, C, B, D, C, D. 세 개짜리 A, B, C, A, B, D, A, C, D, B, D, C, D. 네 개짜리 A, B, C, D까지. 그런데 만약에 누가 물어본 거야. 야, 그러면 너 B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지 세봐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똑같이 센 거야. 공집합 A, C, D 하나짜리 A, C, A, D 그냥 세면 되지. 그래서 답이 나온 거야. 나왔어요. 8개라고. 그런데 옆에 썼던 친구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B를 포함을 안 한다며. 그럼 B를 빼면은 B를 그냥 빼놔. 너 나가. 어차피 포함 안 된다며.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그냥 세면 되는 거 아니야? 몇 개야? 두 가지. 2의 세제곱이야. 맞지? 됐어 여기까지? 근데 다른 친구가 와서 이번에는 다른 문제를 내준다고 한 거야. 뭐라고 했냐면 이번엔 B를 꼭 포함했으면 좋겠대. 그래 됐어. 자, 지금 문제가 두 가지가 나왔어. B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B를 포함하는 경우. 자, 일단은 B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먼저 다시 보여줄게. 공집합 A, C, D 중괄호 안 쓴다. A, C, A, D, C, D 그리고 A, C, D까지 이렇게 8가지가 나왔어. 이번엔 B를 포함한 경우를 보여줄게. B, A, B, B, C, B, D, A, B, C, A, B, D, B, C, D, A, B, C, D. 뭐 눈치챈 거 있어? B를 포함을 하지 않은 모든 부분집합에다가 B가 무조건 포함된다는 거는 그냥 거기다가 B를 다 강제적으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그 원소를 빼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충분히. 그치? 근데 반대로 B가 필요해. 그때도 빼. 일단 빼. 그럼 개수가 세지지. 다 B를 넣어주는 거야. 다. 그럼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B를 뺐다가 넣어? 그냥 세버리면 B가 2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어차피 무조건 들어갈 거면은 그냥 빼버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실제 뺀 거랑 나온 부분집합이 똑같아? 아니야. 개수만 똑같은 거야. 오케이? 이 생각이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봐봐. 우리는 수학은 항상 정확했어야 되고 그게 맞았어야 돼. 근데 지금은 맞고 그런 게 아니잖아. 오케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거.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우리가 지금 위에서 얘기한 게 뭐였어? 집합 X가 뭐래? 집합 B의 부분집합인 거야. 근데 지금 원소가 몇 개야? 분리 6, 7개. 그러니까 B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일단 2의 7제곱개야. 그런데 아래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그 집합 X가 집합 A의 원소를 포함을 했으면 좋겠대. 누구? 3과 마이너스를 들고 갔으면 좋겠대. 들고 가고 나발이면 어떻게 하자? 그거를 빼줘라. 그럼 몇 개가 돼? 2의 5제곱개가 되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14번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